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보철이나 다른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고정치료만으로 1년 만에 치료를 마무리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앞니 사이에 공간이 신경이 쓰인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앞니 두 개 사이에 공간이 크게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부분 공간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치아 배열 자체는 비교적 가지런한 편이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살앞니가 일단은 4개가 다 있는데 다 충치가 조금씩 있고 잇몸에 많이 묻혀 있어서 발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위에는 보통 앞니 사이 위주로 공간이 있었는데 아래쪽은 부분 공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공간은 위보다 아래에서 더 많다고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서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 정도 되셨었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잇몸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끝에 치아는 지금 충치가 꽤 있어서 이거는 크라운 치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골격적으로 봤을 때 위턱, 아래턱의 그 전후방적인 관계는 정상이었고요.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이 좀 짧은 단안모의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치아 각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였고 코끝, 턱끝 기준으로 봤을 때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셨을 때는 골격적인 비대칭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이제 중심선도 얼굴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정 전 분해 사진 보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주로 앞에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부분 송곳니 앞뒤로 그 다음에 앞니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 것이 보이고 치아 사이즈가 이제 얼굴이나 악궁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금니 물리는 거는 이제 사진상에서는 지그재그가 잘 맞아 보이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아랫니가 아주 약간 뒤로 들어가고 윗니가 살짝 앞으로 간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금니 물리는 거를 고려를 해서 위쪽은 스크류를 심고 아래쪽은 스크류를 심지 않고 해서 공간을 닫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제 군데군데 보이는 충치들은 치료를 마저 하고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교정 7개월 차 모습이고요. 브라켓을 다 붙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는 스크류를 조금 심으면서 공간을 폐쇄하고 있는 중이고 처음 사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간이 많이 닫혀 있는 모습, 그런데 위에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환자분은 치료 12개월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12개월 차에 모든 공간이 잘 폐쇄가 됐고 미드라인도 잘 맞고 어금니 물리는 것도 적절하게 다 형성돼서 마무리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후 사진을 보시면은 치아 배열은 원래부터도 괜찮은 편이었어서 공간이 다 닫힌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모습 보셨을 때도 어금니 물리는 거, 앞니 물리는 거 모두 다 적절하게 맞는 모습 보입니다. 위아래 사진 봤을 때도 공간 모두 닫히고 배열도 조금 더 개선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봤을 때 이제 사랑니는 모두 다 발치가 됐고 치료받아야 하는 치아들은 충치 치료나 신경 치료, 크라운 치료가 모두 다 완료가 된 모습, 그리고 치근 평행도도 적절하고 치근 흡수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치료 전후 중첩입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입술이 좀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술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금니가 더 잘 물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에는 스크류를 잠깐 쓰기는 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금니나 앞니 움직이는 양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마일드한 선에서 있는 공간들을 모두 닫았기 때문에 유의할 만한 이의 위치의 변화나 입술 돌출도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잇몸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충치도 좀 많은 편이었고 그래서 브라켓 교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제 인비절라인이나 그런 투명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 했을 때 투명한 장치는 조이는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고 구강위생 관리에도 더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인비절라인 장치로 진행하는 건 어떻겠냐고 여쭤봤는데 그래도 환자분이 브라켓 교정을 원하셔서 진행을 했고 브라켓으로 하는 거나 인비절라인 치료를 했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이 1년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인비절라인으로 했었어도 1년 정도로 해서 라이트 케이스로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은 교정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메워서 떼우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레진으로 이렇게 공간을 메울 수도 있고 아니면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이라는 보철 치료를 통해서 메우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평가해야 될 거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치아의 크기, 적절한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상적인 치아의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 비율을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치아 크기에 이상이 없다면 교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고 치아 크기에 이상이 있다면 좀 더 작은 쪽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보철을 같이 진행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크기를 분석해 봤을 때 이제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었고 뭐 외소치라든지 특별하게 뭐 기형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레진을 하시든 보철을 하시든 간에 치아를 어느 정도 삭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정이 제일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치아를 가장 보존적으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제 공간을 닫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많은 치료 기간을 가지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